나는 99년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순이 지나서야 파멸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도 경험이나 지능이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불행보다 더 파괴적인 습관, 즉 만족하지 못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내가 투자에 관해 이야기할 것 같나요? 아니요. 금융. 어느 것도 아니다. 내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가장 교활한 약점, 즉 예순이 지나면 여러분의 평화와 건강, 심지어 존엄성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불만이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습니다. 중년이 되어도 싸울 에너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60세가 지나면 그와 같은 감정은 더 이상 충동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는 쉴 시간을 괴로움으로, 멈춰야 할 시간을 절망으로, 즐길 시간을 후회로 바꾼다. 결국 그것은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 즉 돈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 건강, 자존심까지 앗아갑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수십 명 만났습니다. 노년기에도 그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꿈을 쫓았고, 여전히 세상에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으며,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잔고는 흑자였을지 몰라도 마음은 이미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예순 이후에 이 운명을 피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갖고 50대 초반에 은퇴한 성공한 사업가.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고 집도 돈을 벌었고 경험은 탄탄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는 유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가장 먼저 한 일은 뉴스, 주식시장,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등 휴대폰을 집어드는 일이었습니다. 새 차를 가지고 있는 이웃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인이 투자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고 밤을 새웠다. 자신의 스타트업을 수백만 달러에 매각한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헛되이 살아온 걸까? 어느 날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다. 저는 사업의 모든 것을 걸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이렇게 늙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내가 아직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무엇이든 발명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제 항복하시겠습니까? 나는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합니까? 그는 망설였다. 그럼 왜 위험을 감수하나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나는 순응할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알았다. 시장이나 나이가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내면의 목소리를 위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왕은 금융 컨설턴트의 말을 듣고 거의 모든 것을 보증 프로젝트에 투자했으며 1년 후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경험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만으로 인한 실명이었습니다. 그는 60세가 지나면 가장 기본적인 교훈을 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왕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결과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들은 시장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못해서 패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엄연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60세가 되면 당신은 이미 몇 가지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천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 아마도 공통된 길을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아직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 목소리는 동기부여처럼 들리지만 함정이다. 그것은 당신이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하고 단순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며 스스로에게 그만하면 충분해라고 말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나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다. 성공한 사람들이 부러웠고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절부절 못했고 더 일해야 하고 더 벌어야 하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깨닫기 전까지는 불만은 야망으로 위장한 감옥이다. 그것은 진보를 위한 원동력이 아니라 집행자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불안함을 느낀다면 당신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100만 당첨됐나요? 당신은 10을 원할 것입니다. 1000만. 당신은 100을 원할 것입니다. 1억.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야망이 아니라 끝없는 경주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불만족이 더욱 위험합니다. 더 이상 젊은이들이 실수를 바로잡을 시간도 없고 중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원도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전부는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지혜와 저축뿐이며 불만족은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극적인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은퇴한 교사는 친구들의 주식시장 수입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저축한 돈을 모두 투자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는 젊은 기업가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보고 65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동료의 고급 주택을 질투한 의사는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팔지 못해 파산했다. 그들 중 누구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특정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불만 뒤에는 거의 항상 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찮은 것 때문에? 멸시를 당해서? 당신이 단지 군중 중 하나임을 인정하려면? 가장 나쁜 것은 시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신은 나이가 들고, 기회가 줄어들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것,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이 두려움을 이해한다. 나는 그것을 겪었습니다. 내 주변의 젊은 사람들, 즉 그들의 에너지, 성취, 미래에 대한 믿음을 보면서 나는 늙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쓸모없다는 느낌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정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결정을 지배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나는 80세의 명석한 사람들을 만났고 50세에 이미 길을 잃은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차이점은 나이가 아니라 한계를 받아들이는 능력에 있습니다.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과 단지 환상에 불과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특정 시점에서 가장 큰 성취는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덜 잃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라고 자주 말하곤 합니다. 더 이상 귀하의 역량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나이가 들고 있다는 사실,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 자신이 많은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증명하고, 경쟁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더 불안해지고, 더 피곤해지고, 더 불행해집니다. 그들은 진정한 용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데 있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내 선택을 알려줄게. 60세가 넘은 후에 나는 더 이상 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야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부는 당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돈에 대해 얼마나 걱정해야 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돈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빚을 질 필요가 없으며,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부가 저택, 고급 자동차, 보석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는 아침에 걱정 없이 일어나고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내다보며 하루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친구를 만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매우 귀중합니다. 60 이후에는 나 자신과의 비교도 멈췄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지, 누가 더 성공하고 유명한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비교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부유하고, 더 똑똑하고, 더 운이 좋은 사람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성과에 기초한다면 당신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워렌 버핏과 나는 수십 년 동안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자질과 한계를 갖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경주가 아니라 여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빠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어제의 나보다 더 안정적이면 됩니다. 나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회를 쫓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어렸을 때 유망한 투자처를 보고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정말로 이해하는 일만 합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과 투자하지 않으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몇 번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만 수많은 함정을 피하기도 합니다. 나는 실수하기보다는 기회를 놓치는 편이 낫다. 왜냐하면 내 나이에는 큰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보수적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웃는다. 보수주의는 두려움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존중입니다. 나는 내 한계가 무엇인지 알고 내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고 큰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정성, 단순성, 예측 가능성을 선택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얼마나 성취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불만의 습관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실용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이게 정말 필요한가? 라고 물어보세요.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을 때마다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걸까? 이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까? 아니면 단지 더 불안하게 만들까?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원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더 발전시키려는 부러움일 뿐입니다. 둘째, 감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불만의 반대는 포기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매일 아침 건강, 집, 친구, 음식, 평화로운 잠 등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어떤 재산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불행한 백만장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은 있지만 건강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그들은 은행 계좌의 숫자로 평생을 교환했습니다. 당신도 그들처럼 되고 싶나요? 셋째, 단순성을 포용하세요. 이것이 가장 어렵다. 우리는 특별함을 추구하고, 최고가 되고, 눈에 띄도록 배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평범하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마침내 진실을 보게 된다는 뜻이다. 세상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삶을 잘 살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러한 수용은 엄청난 가벼움을 가져옵니다. 넷째, 비교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소셜 네트워크 팔로우를 중단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을 피하고, 성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세요. 당신의 삶에는 청중이나 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독서, 친구들과의 대화, 창밖을 내다보는 등 침묵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 순간에는 경쟁도, 명예도, 돈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만 있었습니다. 다섯째, 한계를 정하라. 싸움, 질투, 모호한 투자, 무의미한 걱정 등 불필요한 일을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거의 모든 사교 초대를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반사회적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귀찮지 않다. 나는 텅 빈 군중보다 조용한 고독을 더 좋아한다.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는 정말 중요한 일,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성장시키는 생각에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계좌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자유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유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사지 않고도 행복해지는 것이다. 자유는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는 무한한 선택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가치가 없는지 아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부자들이 자기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맨션을 구입하고 유지관리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들은 고급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험과 주차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들은 소유물을 축적하고 단순한 것의 기쁨을 잃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단순하게 산다. 그들은 진정한 부가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물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은 수십 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았고, 같은 차를 운전하고, 같은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사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증명하기 위해 저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부는 당신의 아이디어, 영향력, 내면의 평화에 있습니다. 나는 또한 결코 사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순한 것을 선호합니다. 좋은 책, 커피, 평화로운 저녁. 이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그 어떤 명품보다 더 많은 행복을 줍니다. 진정한 부의 또 다른 기준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가장 귀중한 자원입니다. 구매하거나 저장하거나 복구할 수 없습니다. 돈을 쫓고, 남을 부러워하고, 남의 꿈을 쫓으며 하루를 보낸다면 당신은 사실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생각할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시간, 정말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즐기지 않았는가였습니다. 오늘날 나는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몇 시간 동안 버핏과 아이디어를 논의하거나 앉아서 묵상하는 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매우 귀중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더 많은 돈을 찾지 말고 더 많은 시간을 찾으십시오.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십시오. 과도한 일, 시기심, 불필요한 욕망. 정말로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노년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든다는 것을 쇠퇴, 상실,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동의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년은 모든 것을 본 후에만 오는 증류물이자 본질이며 명료함입니다. 당신은 시기심, 허영심, 불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 신경 안 쓰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이것은 자유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모순을 이해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 답, 절대적인 진실,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을 찾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세상이 역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좋은 사람은 나쁜 일을 하고, 나쁜 사람은 친절한 순간을 갖고, 똑똑한 사람은 실수를 하고, 바보는 일을 바로잡습니다. 성공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며, 실패가 항상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모순은 문제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회색 음영, 불완전함, 불확실성을 다룰 수 없는 흑백 세상에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고통과 분노, 좌절의 삶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인생이 수학 방정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정답도 없습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 여행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입니다. 당신이 이미 예순이거나 그 나이에 가까워졌다면 제가 솔직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더 이상 찾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건강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장 큰 부입니다. 가족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친구가 있다면 그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귀중합니다. 둘째, 놓아주는 법을 배우십시오. 맞지 않는 관계, 과거에 대한 후회, 당신의 것이 아닌 꿈을 버리세요. 놓아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짊어지는 무게가 적을수록 걷기는 더 가벼워집니다. 셋째, 현재에 살아라. 이미 일어난 일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지금이 당신이 가진 전부입니다. 매일, 매 순간을 즐겨보세요. 가장 평범한 하루도 소중합니다. 넷째,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하세요. 이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멈출 때가 왔습니다. 읽고 싶나요? 읽다. 여행하고 싶나요?